네, 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청약통장 많이들 갖고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장롱 속에 방치해 두었거나 필요 없어서 아예 만들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흔히 줄여서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때에만 쓰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꼭 갖고 있어야 될 자격증 같은 역할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장롱 속에 방치해 두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청약통장은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청약통장 가점 최대점인 17점까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총 84점 중 17점을 먼저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이 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건너뛰게 되면 자녀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축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아직 젊은 무주택자분들은 부모님께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더 이상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실 경우에 청약통장을 증여받으시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 9월 1일부터 이 세 가지 모두 가입이 중단되고 현재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되었던 각각의 통장들의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통장이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시면은 증여는 불가능하고 상속만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증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위에 소개드린 세 가지 중에 청약저축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것만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청약통장을 증여받으시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해주는 아버지는 청약통장 가입자이면서 증여받으려는 아들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으려는 자녀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에는 증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약통장에 이미 납입되어 있는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했던 경험이 없으실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분께서 나이가 60대 이상이시고 이미 집이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40대 이하시라면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갖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어 주시죠. 저희 집도 현재 4살인 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매달 미국 주식 펀드에 10만원씩 납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최대 24회분까지만 납입된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아무리 납부를 해줬어도 자녀가 신축 아파트의 신규 청약 시에는 최대 2년치에 대한 납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신청 시 가장 유리하게 적용이 되려면 자녀 나이가 18세가 되는 해에 가입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 뭐라도 해주고 싶으시다면 ETF나 장기 적금 같이 더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굳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 주시는 것은 크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약통장은 아주 좋은 연말정산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시 매달 10만원까지만 납입이 인정돼서 현재 10만원씩 매달 납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재테크를 따로 잘하는 성향이 아니시라면 청약저축에 매달 20만원씩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저축은 연 240만원에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인데요. 즉, 연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매년 아쉽게 환급받으시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으로는 연봉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직장인이라면 연봉 7천만원을 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뿐더러 무주택 세대주이실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납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 매년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가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모두 토해낼 수도 있고요. 예치금 일부를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통장을 해지하시는 경우는 예외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돈이 정말 급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납입기간은 12개월 미만 2.5%, 24개월 미만 3%, 24개월 이상 3.3%로 이자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에는 없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2년이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보통 10년 이상 보유하는 청약통장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매우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비과세 혜택 등을 여러가지 꼼꼼히 따져보셔서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군 복무 기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34세가 아니라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개인 사업자라면 연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하고요. 향후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가능하실 경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팁입니다. 자,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다면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해야 될까요? 위에 언급드렸듯이 아파트 청약 신청 시에 인정되는 금액은 매달 10만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죠. 하지만 연말정산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실 경우에 매달 20만원씩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1회
최저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간혹 가다가 매달 2만원씩 꾸준히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청약 신청 시에 납입 인정액이 낮아서 당첨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매달 10만원씩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입만 해놓으시고 아예 납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청약통장은 후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만원씩 24개월을 꾸준히 납부하신 분은 2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48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첫 회에 10만원 가입을 해 놓으시고 매달 납입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23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시게 되시면 총 24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달 2만원씩 꾸준히 납부해 오시던 분은 미납액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납이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미납을 해오셨던 분은 미납 회차인 2회차부터 24회차까지를 한꺼번에 납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되시고요. 당장 10만원 이상 꾸준한 납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매달 2만원씩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계속해서 미납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봐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 안내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청약 통장을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직장인의 고민이나 재테크 관련 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